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최근에 2차전지 시장의 흐름이 상당히 안 좋죠. 2차전지에 대한 투심이 상당히 죽으면서 2차전지 다음으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산업이 뭐가 있는지 찾으시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 분들께서는 오늘 영상 집중하시길 바라겠고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이 빠지면은 코스닥이 빠지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은 지금 주식을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에코프로가 폭락한다고 해도 5월 바닥 찍은 이 주식은 앞으로 무섭게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그 종목과 그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집중하셔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이동채 회장이 법정 구속 당했죠. 이동채 에코프로 그룹의 전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 5부는 지난 11일 이동채 전 회장의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를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를 했고요.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고 보고 구속영장까지 발부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지금까지 2차전지 산업을 끌어올리면서 높은 상승률이 나왔던 에코프로 그룹이 5월 달부터 주가의 하락이 좀 나왔거든요. 가격에 대한 조정이 나왔었는데 그 하락이 가속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2차 전지에 대한 투심이 줄어든 현재 2차 전지 및 코스닥 대표 기업에 대한 악재로 단기간 시장에 대한 투심이 약화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2차 전지 산업이 이렇게 지금 분위기가 안 좋은데 2차 전지에 대한 이 악재를 뒤집을 만한 산업과 그 정도의 이슈가 정말 있는 게 맞냐? 정말 있는 게 맞습니다. 바로 초대형 IPO가 있겠죠. 진격의 두산 로봇 대장주가 내달 출격을 합니다. 국내 협동 로봇 1위 두산 로보틱스가 연내 상장을 목표로 다음 달 6월 달에 예비 심사를 거래소에 청구할 예정이고요. 거래소의 심사 기간이 통상적으로 2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아무리 늦어도 9월 초에 심사 승인을 받을 것으로 현재 시장은 판단하고 있고 아마 10월쯤이면은 상장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5월달, 6월달 연결되면서 지속적으로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특히나 두산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두산바켓 상장 이후에 7년 만에 계열사 IPO를 추진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고 두산이 두산 로보틱스 상장을 통해서 그룹 전반의 신성장 동력을 강화할 방침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서두르냐라고 확인해 봤더니 로봇 사업은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즉 투자 자금이 많이 필요한 로봇 사업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상장을 서두르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대기업들만 먹는 판이냐? 이 로봇 산업이라는 게 바닥부터 올라오는 기업들은 없는 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불황 속에서도 로봇 스타트업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투자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이 점차적으로 로봇을 도입해가지고 비용도 획기적으로 절약하고 생산성도 극대화하는 방안을 현재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갖다 쓰려고 하니까 비용이 너무나도 많이 들고 생산성도 생각했던 것보다 로봇을 도입했을 때보다 극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비용을 로봇에다가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조업, 생산 현장부터 이제는 음식 조리와 식당의 서빙, 배달, 물류 분리, 병원, 자율주행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현장에서 로봇 도입이 빠르게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간혹 가다 써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안 쓰면은 도태되는 분위기까지 시장이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극심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투자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로봇 관련 스타트업들은 꾸준하게 뭉칫돈을 투자 받으면서 도약을 시도하고 있고요.
로봇 도입으로 급격한 성장 사례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로봇 투자를 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다른 스타트업들은 투자를 못 받고 있는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번호표를 뽑고 대기해야 되는 수준까지 시장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100대 로봇이 충돌 없이 물류 작업을 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트위니와 협력을 해서 100대 이상의 무인 운송 차량이나 자율 모바일 로봇들이 서로 충돌 없이 작업하는 기술을 개발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물류 작업을 하는데 상당히 복잡하게 로봇들이 왔다 갔다 할 텐데 이거를 추돌 없이 적합한 최적의 결로로 움직일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가지고 있지만 그거를 더 고도화하고 물류 처리 성능 예측 시뮬레이션 등을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이미 무신사에서 물류가 사람을 대신해서 배송지를 정해서 구분한다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실질적으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10배 이상 물류의 양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당일 출고율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류 시장에서 기업의 제품 경쟁력을 한층 높이고 대규모 물류센터로 진입을 꾀한다는 전략이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배송 그리고 물류가 사실 고객의 만족도로 연결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기술력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건을 샀을 때 그 기술에 대한 만족도도 상당히 중요한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얼마나 걸리냐, 배달을 했을 때 얼마나 걸리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고객 만족도에 연결되는 한국 특성상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가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물류 로봇은 시장에서 높은 경쟁률을 가져가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도입하려고 노력을 할 거고요. 당연히 고속 성장이 전망이 되는 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그리고 이 밖에도 물류에서만 이걸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바른치킨의 바른보스를 아실 겁니다. 치킨 로봇을 이용해서 되게 유명해진 이제 치킨집인데 외식 프랜차이즈 바른치킨이 치킨 로봇 바른봇을 성공의 원동력으로 내세우면서 치킨 브랜드 가운데서 신규 가맹점 개점 수가 5위를 기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치킨집마다도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들을 다 제치고 바른치킨이 신규 가맹점 수가 폭증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요. 이 로봇이 닭도 튀기고 흔들고 기름도 털어내는 작업을 다 맡아서 진행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부분의 주방 일을 도맡아서 하고요. 튀김기 하나에만 매달려 있는 게 아니라 튀김기를 동시에 3개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아낄 수 있다는 강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맞춰서 로봇이 튀기기 때문에 주문이 막 밀려 들어오다 보면은 사람이 하다 보면 실수도 하거든요. 빼야 되는데 안 빼고 튀겨야 되는데 못 튀기고 그런 거 없이 균일한 품질의 제품을 맛볼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고 이러한 강점이 사람들에게 매력도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도 절약하고 그리고 인력을 구하는 그 스트레스까지 부담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 수가 현재 급증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시장의 관심도는 계속해서 몰리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로봇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소상공인 이용 로봇 보증 상품도 이번에 나오게 됩니다. SGI 서울보증은 지난 10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이용하는 AI 탑재 로봇을 보증하는 상품을 출시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로봇 사업자가 로봇 기계나 제어 플랫폼 등을 식당 자영업자에게 공급한 다음에 대금을 받지 못해서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상품을 이번에 만든 겁니다. 실질적으로 로봇 사업자들이 이익이 그렇게까지 크게 나오지 않죠. 지금 많이 적용이 안 되고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이 기업이, 이 자영업자가, 이 소상공인이 정말 우리에게 돈을 줄 수 있나 까다롭게 체크해서 물건을 집어넣고 있는데 이제는 보증이 되기 때문에 로봇 공급업자가 사업의 안전성을 어느 정도 확보하게 된다면 그만큼
로봇 공급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 즉 로봇을 더 많이 출시하고 로봇을 더 많이 개발해서 이 로봇에 대한 활성화가 기대된다라는 뜻이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받는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가 피해가 있으면은 당연히 이걸 안 받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할부, 렌탈, 구독 등 다양한 형태의 분할 결제 시장에 맞는 상품을 계속적으로 공급할 예정이고요. 소비자의 로봇 이용료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즉 로봇에 대한 이용료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많이 해서 좋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물품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서 좋고 서로 윈윈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로봇에 대한 도입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대기업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실질적으로 LG전자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찌감치 로봇 사업에 집중을 했습니다. LG전자도 그렇고 현대자동차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LG 클로이나 현대자동차는 보스턴 다이너믹스 미국에 있는 로봇 회사를 1조 원이나 들여서 인수하면서 로봇에 관심을 그동안 지속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여기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본격적으로 투자하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올해 초에 로봇과 AI가 시장에서 주도 산업이 될 수 있었던 게 바로 삼성전자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은 가격에 대한 조정이 높게까지 나왔지만 올해 바로 삼성전자 DX 부문장 한종희 부회장께서 지난 1월 CES 2023에서 연내 EX1을 출시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의 신성장 동력으로 로봇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라고 발표를 했죠. 즉 올해 다시 한번 삼성에 대한 로봇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로봇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갈 겁니다. 즉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하더라도 올해 안에 상장되는 두산 로보틱스 그리고 삼성의 로봇 출시까지 로봇에 대한 이슈가 몇 가지씩이나 있습니다. 거기다가 현대차는 실생활에 로봇을 도입해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 기술 로보틱스를 점찍고 앞으로 2023년인데 2025년도까지 로봇 분야에만 1조 5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계속적으로 투자한다는 뜻이겠죠. 이 로봇에 대한 투자와 성과는 이번에만 나온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로봇에 대한 이슈가 나와도 로봇이 안 가던데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까지 투자를 엄청나게 했고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오면서 도입됐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움직임이 좀 적었습니다. 딱 삼성전자가 엄청난 지분을 확보하는 순간에만 펌핑이 됐지 그 이후에는 안 갔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핵심은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일본과 미국과 중국 모두 다 정부의 투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가장 크게 앞서는 미국, 중국, 일본의 공통점은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얘네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투자했으면 시장을 꽉 잡았을 거 아니에요. 산업용 로봇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 다 선점을 했기 때문에 레드오션이고요. 선택받으려면은 엄청난 고성능, 즉 후발주자지만 선발주자를 뛰어넘는 고성능이던가 아니면은 저가형 로봇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고성능 혹은 저가형 로봇을 만들기가 쉽지가 않죠. 성장 초기에 있는 서비스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이 다른 산업용 로봇보다는 진입하기가 더 쉬울 수밖에 없고요. 기술적 기능적 우위가 없다면은 또다시 밀릴 수 있긴 하지만 지금 따라가기에는 적합하다라는 거겠죠. 자, 한국의 로봇 부품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나 하모닉 드라이브 등 대부분의 부품을 일본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의 문제점은 성능을 올려야 된다. 두 번째가 해외 의존도를 낮춰야 된다. 이 두 가지가 현재 시장에서 가장 빠른 해결이 필요한 숙제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우리가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정부에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도대체 뭘 도와줄 거냐? 이 로봇의 모멘텀에 기업에 투자해서 정부의 정책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즉 정부가 어떤 식으로 도와줄 거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게 바로 이번 5월과 6월에 정부가 첨단 로봇 산업 전략 1.0
정책을 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무슨 이야기가 나올 거냐? 정확하게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현재 시장에서 추측하기를 로봇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세금 혜택을 주겠다. 금융 지원, 돈을 좀 주겠다. 개발에 대해서 지원해주고 세금 혜택을 주겠다. 그리고 로봇 대중화를 위해서 직접적인 로봇 수요 창출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전망한다라는 내용까지 나왔죠. 즉 앞으로 로봇이 일상생활에 들어와서 많이 사람들에게 창출될 수 있도록 그 수요가 창출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거다라는 뜻입니다. 뭐 보조금을 준다던가 로봇 서빙기를 사면은 보조금을 주겠다. 뭐 지금도 하고 있죠. 어쨌든 이러한 다양한 정부에서 우리나라의 로봇 산업을 키우기 위한 본격적인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로봇 기술력 경쟁 확보를 위한 정부의 투자에 따른 기업들의 투자로 시장 속에서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긍정적인데 이번에 또 하나의 이슈가 있습니다. 로봇협회가 이번에 미국 오토메이트 2023에 참가를 합니다. 한국로봇산업협회가 다가오는 22일에서 25일까지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리는 북미 최대 규모의 로봇 자동화 전시회에 참석을 하고요. 지난해 이 하반기 해외 시장 및 전시회 수요 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설문 참여 기업 80%가 북미 지역 진출을 가장 희망을 했고요. 그 중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게 바로 미국의 오토메이트 2023이었습니다. 여기서 도대체 뭘 해주냐? 사업 파트너 연결도 지원해주고 현장 상담 주선 등도 해주기 때문에 바이어 매칭 서비스뿐만 아니라 현지 시장에 대한 정보를 같이 제공을 해주고요. 여기에 이제 현대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 등 국내 주요 로봇 기업은 이미 이러한 시장 흐름 속에서 미국에 돈을 벌어야겠다, 미국에 수출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미국 내에다가 법인을 설립을 해서 미국 시장 개척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에다가 지금 엄청나게 진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왜 미국에 진출해야 되냐? 우리나라가 시장 규모가 한정적이죠. 미국은 지금 인건비에 대한 문제와 미국은 서비스업이 대다수기 때문에 로봇을 접목시킨다고 했을 때 다른 어느 국가보다도 시장의 규모가 급격하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국가입니다. 즉 우리가 로봇 산업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이후에 가장 먼저 진출해야 되는 산업이 바로 미국의 로봇 시장인데 그 로봇 시장은 현재 우리나라보다 중국이 앞서 있습니다. 다행인 거는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한국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국로봇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미국 갈등 심화되면서 미국 정부가 중국 로봇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2021년도 로봇 기업 대미 수출액은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두 번째입니다. 미국은 인력 문제와 작업자 안전 강화 목적으로 로봇 투입 자체를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이보다 더 알맞은 시장이 없습니다. 국내 중소 로봇의 57.1%가 로봇 부품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주력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대체는 물론이고 미국에서 미국의 로봇 기업과도 제휴를 맺고 협력을 하는 유리한 점이 상당히 많다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로봇 산업에 대한 고속 성장, 정부의 지원, 로봇 대어의 IPO, 그리고 이번에 다가오는 로봇에 대한 전시회까지, 오토메이트 전시회까지 지속적인 모멘텀이 나오는 로봇 관련주가 2차 전지를 대체해서 시장의 주도 산업이 될 수 있고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저평가 종목 두 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PG입니다. 사실 그 어떤 종목보다 가장 우선시해서 제가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지금까지 드려왔는데 지금 상당히 가격 낙폭이 크고요. 이번에 사족 보행 웨어러블 로봇 시장 정조준이라는 기사 나왔습니다. 얘네가 30년 동안 감속기 국산화에 주력해온 기업이고요. 국내 1위 기업이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사족 보행 로봇 및
웨어러블 로봇 감속기 공급에 나설 예정입니다. 바로 이 안에서 삼성이나 아니면 현대와 같은 기업들에게 부품을 납품할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하고 있고요. 로봇의 구성품 중에서 가장 비싼 게 감속기입니다. 즉 이렇게 비중을 높게 하는 차지하는 산업의 1위 기업인 만큼 로봇 산업 성장에 따른 기업 가치 상승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2차전지 시장이 성장하면서 배터리 산업이 엄청나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은 것처럼 로봇 산업이 성장을 하면은 감속기가 그 중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종목은 지금 당장 공략해도 좋을 만큼 재료가 나와 있는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얘는 일단 다가오는 2023 오토메이트에 참가하는 9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전시회에서 나오는 기업이고요. 얘네가 고성능 모션 제어기 MMC와 지능형 튜닝, 고정밀 제어가 가능한 CFD7을 국내에서 생산한 다음에 중국에다가 공급하는 현재 재료를 가지고 있고요. 공작 기계나 용접 로봇, 자동차 조립, CCTV 카메라 이런 것처럼 고속 혹은 고정밀 제어가 요구되는 많은 영역에서 적용되는 게 바로 서보 드라이브인데 그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어디다? 바로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세계 톱티어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이 바로 RS 오토메이션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말씀드렸던 SPG와 RS 오토메이션을 주목하셔서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 로봇에 대한 일정들이 지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해당 종목군들 눈여겨보시고 투자하셔서 올해 남은 상반기 투자 그리고 하반기까지 다들 대박 수익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최신 이슈와 그에 따른 또 다른 수혜 종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